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매출 올리는 학원 마케팅 무료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문프로란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수환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특강 주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온라인 마케팅 3대장, 매출 올리는 마케팅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으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방법이 잘못됐고 접근이 잘못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학원 마케팅 대행을 지금 10개 넘게 지금 혼자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직접 다 하고 있고, 어, 매출이 잘 늘어나고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계속 찾아주시거든요. 이제 그 매출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 저의 노하우, 지금 현재 현직 학원 전문으로 이제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의 노하우들을 최대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했을 때 매출이 오르는 SNS가 되는 건지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이론과 이제 실전이 연결이 돼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추상적이라고 혹시나 생각하셨던 마케팅이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무료특강 말미에는요. 어, 카메라를 켜주시고 또 채팅창 참여를 잘 해주신 원장님 한 두 분 정도 추첨을 해서 제가 선정을 해서 어, 블로그 제 라이브로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컨설팅이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제가 바로바로 솔루션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왠지 오해린 대표님과 장인현 대표님이 좀 유력하신데, 네, 열심히 한번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프로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인스타, 유튜브에 문프로라고 검색하시면 저를 어디서든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현재 저는 이제 원래는 블로그 강의를 하는 이제 친구였어요. 원래는 블로그 강의를 하다가 이제 이투스 쪽에서 제안을 받아서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런칭을 했었고 이제 또 인기순 전체 1등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 블로그 강의 잘하나 보다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블로그 강의를 들으신 학원 원장님들이 유달리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 또 제가 그때도 1대1 컨설팅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런데 학원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서 원장님들이 또 실행력이 좋으신 원장님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피드백을 점점 많이 들었고 제가 학원 마케팅 무료 특강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그 학원 마케팅 무료 특강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내가 학원 마케팅 전문으로 이 내용들을 다시 집중하고 연구해서 좀 이렇게 런칭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2년 전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활발하게 학원 마케팅 전문으로 또 현재 이제 대행업도 하고 있고 교육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 소개는 좀 마치도록 하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좀 예전 캡처기는 한데 이제 학원 쪽 특강 영상이 제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이제 학원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교육업이나 이제 대행이나 컨설팅을 할 때 제 모토가 이제 나만 잘 되면 강의를 파는 강사만 잘 되면은 저는 사기이다. 같이 잘 돼야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도움을 드렸을 때 같이 잘 되는 게 언제나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마인드로 항상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랑 함께 해주신 원장님들께서 이제 항상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네, 아이고, 말로만이 아니라 어, 한 번에 뭐 13명이 와르르 이제 등록하셨다. 뭐 상담도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 주셨고요. 뭐 이렇게 후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적으로도 나와요. 이렇게 상담 건수가 실제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왼쪽 화면은 이제 플레이스 네이버 지도를 저는 플레이스라고 부를게요. 근데 네이버 플레이스고 오른쪽은 당근마켓입니다. 그래서
저랑 나중에 뭐 클래스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신다면 제가 이제 블로그부터 출발해서 블로그랑 플레이스 그리고 당근마켓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당근마켓이 유달리 효과가 좋은 지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당근마켓을 유달리 많이 쓰는 건 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당근마켓까지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배우실 분들은 이제 한 달에 광고비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3, 4만 원? 이제 5만 원 이상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게 또 당근마켓 광고라서 이제 클릭당 비용이 5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10명이 클릭하면 500원, 100명이 클릭하면 5천 원, 1000명이 클릭하면 5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100명이 클릭했을 때 내가 이제 5천 원밖에 들지 않는 구조, 굉장히 저렴한 구조이기 때문에 당근마켓도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광고 한번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제가 얘기가 좀 세긴 했는데 메인은 블로그랑 플레이스입니다. 메인은 블로그랑 플레이스. 오늘은 이제 줌으로 진행하니까 우리 원장님들과 소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블로그를 하고 계신 분 채팅창에 1번. 네, 블로그를 이제 하려고 한다. 아직 안 하고 있다. 이제 하려고 한다. 2번. 설문조사 3초만 해볼게요. 3, 2, 1. 네. 대부분 이제 하고는 계신가 보네요. 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에너지 투입하는 거 대비 그래도 상담이 들어오는 편이다. 3번. 하고는 있지만 상담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4번. 설문조사를, 수요조사를 짧게 3초만 해볼게요. 상담이 들어오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네. 상담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상담이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좀 많이 계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담이 잘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잘 당기고 싶으셔서 아마 들어오신 거지 않을까 싶고, 네. 4번이라고 해주신 분들은 좀 답답함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오늘 제가 한번 또 마케팅 학원 전문으로 마케팅하는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네, 들어보시면 시간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학원 마케팅을 처음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자, 첫 번째는 이제 프로필 사진이랑 소개글부터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흔히 그 메가스터디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 강사들이 막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서 이제 하는 사진들 본 적 있으시죠? 그 마케팅에서 심리학적으로 얼굴만큼 카피라이팅이 강력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교육업은 상품적으로 봤을 때 그 고관여 상품이라고 말을 해요. 고관여 상품이 뭐냐면 뭐 치약처럼 그냥 이거 사든 저거 사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민과 비교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만큼 신뢰도가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상품 자체가 원장님들을 보고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로 추천드리는 바는 원장님들의 프로필 사진을 찍으셔서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썸네일을 세팅을 해주시면 자,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썸네일 컨셉 통일 썸네일 컨셉 통일 썸네일을 이렇게 통일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신뢰감과 브랜딩을 브랜딩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많은 원장님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카드뉴스 형식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카드뉴스 형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상담을 잘 끌어당기는 썸네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장님 프로필 사진을 배경으로 까시는 것이 1순위고요. 나는 프로필 사진 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 나는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느끼신다면,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보이시나요?
은근하게 우리 수업하고 있는 수업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 요렇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말하고 있는 영상을 뒤에 깔아준 거고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수업 현장, 수업 분위기가 뭔가 드러나는 밝고, 화사하고, 명랑하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좀 이제 성적표, 100점짜리 성적표라든지, 입시 결과로 이제 어필한 내용이 좀 달라져야겠긴 하겠지만, 이제 예비초나 초등 저학년이면 아무래도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더 좋고,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퍼포먼스, 성적으로 어필을 해야겠죠. 이건 당연히 이해하실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실체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실체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뉴스는 미리 캔버스나 캔바를 활용하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잖아요.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카드 뉴스는 그냥 기계적인 컨텐츠처럼 느껴요. 반면에 원장님 프로필 사진이나 수업 현장을 이렇게 뒤에 깔아놔 주면 훨씬 더, 이 학원의 실체적인 정보, 내가 인터넷 검색으로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 대한 분위기, 현장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얻는구나. 진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구나. 라는 훨씬 더 고부가 가치의 정보를 느낀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클릭을 하고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라이브로 지금 시연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자, 미리 캔버스, 캔바 여러분들 이제 둘 중에 하나 쓰실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뭐, 물론 PPT도 가능합니다만, 네. 자, 썸네일은 항상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컨텐츠로 쓰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신다 했다면 1대1 비율의 정사각형으로 사진을 찍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으실 때 1대1 정사각형으로 세팅을 하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썸네일로 쓸 때라든지 블로그에 어떤 이미지로 쓰실 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천천히 할게요. 디자인 만들기, 여기 맞춤형 크기 보이시죠? 맞춤형 크기. 이제 정사각형이면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 700 곱하기 700, 900 곱하기 900, 1080 곱하기 1080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사각형이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학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 밝고 긍정적이고 또는 열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진을 하나 이제 세팅하시는 사진을 하나 갖고 오셔서 저는 구글에서 임의로 갖고 올게요. 네, 임의로 그냥 갖고 와 볼게요. 뭐 이런 거로 그냥 해볼게요. 그냥 캡처해서. 자, 우리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하실 수 있다면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걸 바라진 않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미리 캔버스, 캔바, PPT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네모를 올려놔 주세요. 네모. 그리고 흰색 네모를 올려놔 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흰색 네모를 올려놔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를 이렇게 가려주세요. 이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캔버스도 보면은 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이 도형을 딱 클릭하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캔바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점점점 요게 있어요. 이게 투명도라는 거거든요. 투명도. 이거 보이셨나요?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네. 투명도 클릭, 잠깐만 해놓으면, 그리고, 응? 5분만 해놓으면 녹화. 자, 투명도를 70으로 추천드립니다. 투명도 70. 자, 잘하셨어요. 투명도, 투명도 70. 자, 잘 보세요. 투명도를 30으로 했을 때랑 투명도를 70으로 했을 때 차이가 눈으로 보이시죠? 자,
일단 70으로 여러분들께 기본 세팅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제가 글자를 한번 올려놔 볼게요. 근데 글자 올려놓을 때, 자, 같이 한번 따라 해봐 주시겠어요? 컨텐츠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건 이미지와 폰트다. 컨텐츠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건 이미지와 폰트다. 자,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제 우리 많은 원장님들이 자,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폰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요. 직선에도 좀 쓰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자, 이런 이모티콘 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이모티콘? 이모티콘은요, 여기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은 윈도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윈도우 누르시고 윈도우 누르시고 점 누르시면 이모티콘이 뜹니다.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 기능이에요. 윈도우 누르고 점. 아니면은 윈도우 누르고 세미콜론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런 거 꿀팁이죠.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 줄이는 거는 컨트롤 쉬프트 쉼표. 이건 사이즈 줄이는 거고요. 컨트롤 쉬프트 옆에 온점을 누르시면 사이즈가 커집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PPT나 캔바나 미리 캔버스나 파워포인트 동일하게 해당하는 단축키예요. 컨트롤 쉬프트 쉼표를 누르면 사이즈가 줄어들고 컨트롤 쉬프트 온점을 누르시면 사이즈가 커져요. 이건 모든 데서 공통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로 쓰는 것보다 이런 게 또 다 시간도 줄어들어요. 제가 워낙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참고로 이제 소소한 알려드리는 건데, 자, 컨텐츠의 분위기를 정하는 것은 이미지와 폰트다.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똑바를 져서 이렇게 하는 거랑 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원장님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드신다고 하시면 지금 2번이나 3번처럼 폰트 자체가 좀 두꺼운 걸로 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가독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좀 두꺼운 폰트가 좀 더 가독성이 좋고. 자, 제가 아까 투명도 몇으로 하라고 추천드렸어요? 투명도 70을 추천드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글자가 투명도를 20으로 했을 때 글자가 잘 보이세요? 아니면 투명도를 이렇게 80으로 했을 때 글자가 잘 보이세요? 20일 때, 80일 때, 20일 때, 80일 때. 후자가 잘 보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에 사진이 쨍한 색깔이 많을수록 원색이나 뭐 쨍한 색깔이 많을수록 투명도가 더 진해져야 돼요. 투명도가 더 게이지를 올려줘야 글자가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이제 뒷배경으로 쓸 사진이 색깔도 쨍한 사진, 쨍한 색깔,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등의 컬러풀한 색깔이 많은 사진이라면 그러면 투명도를 낮게 해야겠어요? 높게 해야겠어요? 높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글자가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글자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쵸? 비포 애프터가 비교가 되시죠, 눈으로도. 그쵸? 그리고 저야 이제 대행을 많이 하고 폰트를 많이 아니까 그냥 대충 해도 이 정도 느낌이 나오지만 우리 원장님들 폰트 고르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촌스러운 폰트와 촌스러운 색깔들을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마케팅 실력을 마케팅 공부해서 올리실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서 하학원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하학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중간중간에 무료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무료 템플릿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중요한 포인트. 한 번에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고르려고 하면 안 된다. 자, 무료 템플릿 하나를 클릭해 보면요. 장점이 뭐다? 비슷한 이미지를 추천해줘요. 그래서 무료 템플릿을 하나 클릭을 하시면 비슷한 이미지의 무료 템플릿들을 위주로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자, 템플릿 안에는 폰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폰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폰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여기 템플릿 보시고 무료 템플릿 중에서 하나 요런 거. 요 폰트 이쁘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료 템플릿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폰트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폰트를 고르시는 실력을 여러분들의 흔한 말로 뇌피셜에 의존하지 마시고 템플릿을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고객 입장에서 시인성이 좋고 가독성이 좋은 폰트라는 겁니다. 컨텐츠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이미지와 폰트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이미지를 넣어주느냐, 카드 뉴스를 넣느냐, 아니면 이렇게 실체에 있는 사진을 학원 수업 현장 분위기를 보여준 사진 넣느냐, 차이가 분명히 또 존재를 하고, 또 어떤 폰트를 쓰느냐, 차이도 크게 존재를 한다, 이제 크게 이제 분위기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 사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썸네일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살짝 샜는데요. 자, 프로필 사진은 그냥 제 걸로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루타를 해드릴게요. 자, 마루타를 해볼게요. 프로필. 자,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필 사진을 만약에 찍으신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자, 요소에서 이제 흰 색깔 네모를 넣어주고 투명도 일단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기준 70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투명도 70 정도, 70 정도로 해서 그 뒤에 이렇게 싹 가려주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상단 무늬를 빠르게 당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해주면 좋습니다. 아래다가 살짝 한 이렇게 20% 정도 이렇게 네모를 그냥 깔아주고 신뢰감을 주는 색깔은 아무래도 이렇게 블루 계열 또는 이제 아이들 연령대가 예비초, 초등 저학년이라면 옐로우 계열이나 주황색 계열도 괜찮아요. 음. 그런데 빨강색이나 핑크색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 저학년 타겟한다면 이제 핑크색이나 보라색, 특히나 이제 제가 아무래도 40대, 50대, 60대 여성분들 원장님들을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약간 본능적으로 핑크색이나 보라색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촌스러워질 확률이 높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옐로우 계열 또는 오렌지 계열을 추천드리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신뢰감을 주는 네이비 계열, 블루 계열 또는 편안함을 주는 초록색 계열. 초록색 중에서도 좀 올리브 그린 같은 다크 그린이 그런 색깔을 추천을 드립니다. 명확해요. 이건 심리적으로도 색채 심리학적으로도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색깔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색깔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자,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센스인데요. 자,
자, 제가 워낙 이제 많은 원장님들 뭐 교육도 해왔고, 대행도 하고 있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느끼시는 분, 뭔가 잘못됐게 느끼셨다면 컨텐츠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좋으신 거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아, 나는 컨텐츠의 감각이 아직 조금 갈 길이 좀 있구나. 인데, 뭐냐면, 폰트가 다르잖아요. 폰트가 달라서 통일감이 깨지는 거예요. 네.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촌스러운 썸네일이냐? 촌스러운 썸네일은 클릭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폰트 통일도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폰트 하나로 통일하시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슈퍼 사이즈라는 폰트를 썼으면 여기도 슈퍼 사이즈라는 폰트를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마카롱이라는 폰트를 썼으면 밑에도 당연히 마카롱이라는 같은 폰트를 써주셔서 통일감을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제가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한번 들으면 이제 아,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상담 문의하고 이제 요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 가운데 점 어떻게 쓰는지 티읕 누르시고 한자 누르시면 됩니다. 티읕 눌러서 한자 누르시면요. 이제 맨 끝으로 가면 있어요. 맨 끝에. 자, 단축키로 알려드리면요. 티읕 누르고 한자 누르고 탭 누르세요. 탭. 탭을 누르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티읕 한자 탭. 이러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맨 끝에 와 보면 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이거는 뭐 자주 쓰이겠죠, 여러모로. 그쵸? 요원부 뭐 어디 어디도 저는 제가 대행을 할 때 이렇게 썸네일을 많이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썸네일에 많이 전달하는 편이거든요. 상담 문의 그리고 주소 이제 노원구 어디동 어디 빌딩이고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학부모님들이 라이딩 때문에 또 고민이잖아요. 그쵸? 학원 차 운행이 되냐 마냐에 따라서 학원을 또 결정을 많이 하듯이. 그쵸? 그래서 학원 위치를 설명하실 때는 학교 기준으로 땡땡초 5분 거리, 땡땡초, 땡땡중 도보 3분. 이렇게 학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괄호치고 전달을 하시는 게 좋고 학교 기준으로 좀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우리 학원은 학원가에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그래도 그 안에서 다이소, 롯데리아 같은 어떤 이제 그런 모두가 아는 그런 건물 있잖아요. 땡땡 빌딩 2층 하면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모든 빌딩 다 알고 계세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소 건물 즉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딩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 친절한 주소 정보 전달이라는 거예요. 요거까지 우리 챙겨주시죠. 이게 썸네일에도 들어가시면 좋고, 그리고 글 마지막에도 들어가시면 좋겠죠. 자, 제가 채팅창을 좀 못 보고 있었네요. 너무 강의만 하느라. 네. 이런 단축키도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아,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문. 프로필 사진 이야기하다가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소개글은요, 소개글 뭐, 이렇게 답부터 보여드릴게요. 소개글. 자, 지금 보시는 사례들이 다 이제 저한테 블로그 배우시고 매출이 많이 도움됐다라고 말씀 주신 원장님들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보면
대충 봐도 일목요연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전달이 될까? 우리 독서논술 전문가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장을 짧게 짧게 쓰고 있죠. 문장을 길게 쓰고 있지 않아요. 문장을 짧게 짧게 끊어치고요. 문단도 짧게 짧게 끊어칩니다. 한 문단에 문장이 3개 이상 가지를 않아요. 세 문장 이상 가지를 않아요. 자, 기본적인 이 글쓰기 원리는요. 우리는 지금 책을 쓰는 글쓰기가 아니거든요. 고객을 설득하고 고객을 사로잡는 다소 마케팅적인 글쓰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설득하고 사로잡는 마케팅적인 글쓰기는 문장도 짧게, 문단도 짧게 운영해 주시는 게 가독성이 좋고 고객을 피곤하지 않고 끝까지 읽게끔 만드는 기본적인 글쓰기의 기초입니다. 문장도 짧게, 문단도 짧게. 그리고 보시면, 자, 제가 이제 마케팅을 처음 하시거나 블로그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마케팅을 제대로 배우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게 우리 학원 자랑거리들을 많이 어필을 하세요. 막 자격증 7개, 8개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면 학부모님들이 과연 그 자격증을 다 기억을 할까요? 절대 못하겠죠. 오히려 너무 많이 강조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강조가 되지 않는 함정에 빠져 계신 원장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은 여러분들이 리스트업해서 나열해서 전달하는 정보 중에서 1개에서 3개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랑하고 싶은 게 많고 자격증이 많으시더라도 가장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 하나 또는 가장 어필하고 싶은 장점 딱 3개만 정하세요. 이거 정하시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3개만 선정했을 때 오히려 효과적으로 마케팅 효과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개, 3개 또는 5개. 보통 이렇게 정보 전달을 보통 컨텐츠에서는 하거든요. 특히나 소개글은 글자 수가 최대 이제 200자 제한이 있어요. 200자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 3가지 정도만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또 이렇게 한 텀이 지나갔지만 학원 홍보 과태료 가끔 이제 SNS 점검 돌 때 이제 학원 신고 번호까지 노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학원 신고 제 1, 2, 3, 4, 5, 5 요거 정보 있죠? 요거를 이제 글 맨 밑에다가 자 이런 내용 배치 순서를 어떻게 할까? 학원 신고 번호가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원 신고 번호는 맨 밑에 배치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보적인 내용들, 광고나 홍보적인 내용들은 가급적 밑에다가 배치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자, 광고 홍보 내용을 위에다가 배치해 버리면 오히려 고객은 호감보다 비호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껴서 그 글을 제대로 안 읽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여러분들의 특장점, 한 번 들어온 친구는 못 나가는 만족도 높은 수학, 뭐, 리틀 감성 예술가들의 행복한 놀이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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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학원입니다.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교육 전문가 누구누구 원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학원이나 원장님을 소개하는 한 문장을 탁 던져주고 그리고 이런 멘트들 여러분들 첫 수업 후 불만족 시 100% 환불 이런 멘트가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경제적인 여건이 정말 힘드신 힘드신 학부모님들은 또 이거에 자신감에 또 혹해서 만약에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환불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 마지막에 그 의심을 끝까지 가지고 등록하시는 분들까지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수업 후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는 멘트라든지 또는 자, 여러분들 연애 고수는 끊임없이 당기기만 하지 않죠. 밀당이란 걸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충분히 돌아보고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는 멘트를 이제 이렇게 중후반부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다른 학원들은 오세요, 오세요, 저희 학원 좋습니다라고 자랑만 하는데 왜 이 학원은 충분히 알아보고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는 전화 주시기 전 학원 소개글을 꼭 읽고 전화 주세요. 상담 주시기 전 소개글을 꼭 먼저 읽고 전화 주세요. 이런 멘트를 넣어주시는 게, 이 원장님은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어떤 자신감이 있길래? 하면서
더 이 블로그를 조금 더 내가 알아봐야겠다. 이 블로그에 있는 다른 글들도 좀 내가 좀 파악해봐야겠다. 조금 더 내가 확인해봐야겠다. 살펴봐야겠다. 라는 심리가 드는 거죠. 반면에 광고 홍보만 하고 있는 다른 블로그 글들은 하나 보고서 명확하게 설득이 되지 않으면 바로 나가는 반면에 여유를 보여주거나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런 소개글을 담았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죠. 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소개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뒷부분은 좀 진도를 빠르게 나갈 거니까, 네. 좀만 참아주세요. 네. 대문입니다, 대문. PC용 대문, 모바일 대문 따로 만드셔야 되고요. 저랑 클래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무료로 PC 대문, 모바일 대문을 다 서비스로 직접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라이브로, 1대1로 만나서, 줌으로 만나서 제가 다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매출을 올리는 대문은 의외로, 의외로 홈페이지용 블로그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외로. 그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유를 이따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홈페이지용 블로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홈페이지용 블로그를 했을 때 따라오는 어쩔 수 없는 단점과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블로그 대문, PC 대문과 모바일 대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전달을 해야 돼요.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특장점, 주소, 연락처. 뭐라고요? 특장점, 주소, 연락처. 그래서 특장점이라 하면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들 블로그에 내가 지금 분당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저기 부산에 있는 학부모가 들어왔을 때 의미 있어요? 의미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특장점 안에는 어느 지역인지, 두 번째, 내가 예비초 전문인지, 초등 전문인지, 중고등 전문인지, 내가 입시 전문인지 또는 순수 영어 회화 실력을, 영어 스피킹을 길러주는 순수 영어 전문인지. 그래서 내가 초등 전문인지 중고등 전문인지 예비초 초등 전문인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지구, 뭐 죽전, 넘버원, 뭐 초등 수학 전문 이런 식으로. 음, 뭐 분당, 뭐 아까 분당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치 도곡 넘버원, 뭐 가장 꼼꼼한 뭐 중고등 수학 전문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에 뭐 어느 연령대 전문 이 과목 전문이다. 라는 것을 일단 직관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기억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특장점, 주소, 연락처죠. 그래서 주소는 아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소 옆, 서울초 3분 거리 이렇게 전달하셔야 된다는 부분 얘기했고요. 연락처, 상담 문의 했을 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010 핸드폰 번호를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제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이제 간간히 또 계시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고객 중심적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자, 요즘 젊은 학부모님들은 전화 상담에 대해서 점점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 우리 원장님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죠? 방문 상담은 말할 것도 없고 전화 상담에 대해서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원장님들, 학부모님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소통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상담, 카톡 상담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메가 트렌드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한 2, 30%는 문자나 카톡 상담을 희망하고 있는 그 고객들, 그들을 위해서 문자 상담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놔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 번호 오픈하기 싫다고, 그냥 031-123-4567, 이 번호만 노출하고 있다면, 수많은 문자 상담, 카톡 상담을 희망하고 있는 고객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 문프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나 070 번호 쓰고 있거든? 이 070 번호로도 문자 보낼 수 있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자, 그럼 어때요? 그것마저도 고객 중심적 사고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070 그 핸드폰 번호에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070 번호는 ARS라든지 그냥 031 같이 문자를 할 수 없는 번호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당연히 대부분이겠죠. 보통의 상식적으로는 070이라는 번호에 문자를 보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시는 게 매출을 20, 30%라도 더 놓치지 않는 필요한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모바일 대문 정사각형으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정사각형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제가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모바일 대문 만드는 방법. 자, 직접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힘들어요.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직접 만들지 마세요. 직접 만들지 마시고 미리 캔버스, 캔바에서 학원, 학원 검색하시면 아까 제가 썸네일 설명드릴 때 이야기했었죠? 썸네일 폰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학원 검색하시면 유료인 것들도 있지만 무료인 템플릿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왕관 없는 거? 왕관 없는 거?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거를 쓰고 싶어. 자, 이거 클릭해보면은 이제 또 비슷한 무료인 것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잖아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쓰셔도 되고, 이거를 갖다 쓰셔도 되고, 요거를 갖다 쓰셔도 되고, 그쵸? 그쵸? 무료인 것들 하나 선택하셔서, 자, 맞춤 편집하기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모바일 데모는 정사각형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거 직사각형인데 어떡하지? 그럼 내가 여기 만들어가지고 캡처해서 써야 되나? 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 크기 조정하는 거? 맞춤형 크기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캔바에서 유료 기능이거든요. 내가 그럼 이거 하려고 캔바에 14,000원 내야 되나? 뭔가 비효율이지 않나요? 자, 솔루션은 뭐냐면, 자, 일단 무료 템플릿을 원하는 정사각형이 아니라면 하나 켜두고, 그 다음에 캔바를 하나 더 키세요. 캔바를 하나 더 키셔서, 자, 기존에 이제 오픈하는 게 하나 있고, 캔바를 하나 더 연 다음에 정사각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정사각형.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캔바를 두 개 켜서, 캔바를 두 개 켜서, 캔바를 두 개 켜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턴만 우회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우회하시면은 얼마든지 정사각형으로 쓰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만들거나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또 이제 중요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자, 잘 보세요. 자, 특장점, 주소, 연락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것보다 아까 티읕 한자 이렇게 점 해가지고, 요 가운데 점을 써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이제 쉼표를 써주면서 이렇게 사이즈도 줄여주고,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그렇죠. 저라면은 우리 학원의 장점들 있죠. 뭐 꼼꼼한 뭐 맞춤형 관리 또는 뭐 활발한 뭐 사내 활발한 뭐 음악학원 기준이라면 뭐 원내 연주회, 뭐 콩쿨 대회 수상자 다수 아니면은 뭐 명문중학교, 뭐 명문고, 뭐 사립고 뭐 입학 뭐 입결로 증명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아래에다가 배치하시면 안 돼요. 아래에다 배치하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생각보다 많은 고객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이 블로그 어플로 핸드폰으로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랫부분에는 블로그명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오늘 방문자 수, 이웃 숫자가 여기 아래에다가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블로그명, 별명, 사업자 등록번호, 이웃수, 방문자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자가 안 보여요. 뒤에 가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에는 텍스트 같은 정보성 내용보다는 우리 학원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수업 현장 사진이나 아니면은 우리 원장님 깔끔한 프로필 사진들을 배치해 주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나. 이해되시나요? 왜 여기 아래에다가 내용이 아니라 사진을 배치해야 되는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사진 배치할 때 꿀팁. 자, 자, 이제 캔바나 미리 캔버스 똑같습니다. 프레임이라고 요소에서 프레임을 검색하시면 이런 사진 넣을 수 있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사진 넣을 수 있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이즈로. 프레임,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래서 이런 사진도 넣어주고 이런 사진도 넣어주고 그렇죠? 뭔가 이제 프로모션 하고 있는 사진 있으면 뭐 그런 것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쨌든 텍스트에 가려지지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실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공간 낭비하지 않고. 여기에 텍스트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되게 어지러워요. 번잡해요. 제가 왜 직접 굳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 무료 특강 오늘 참여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자, 다시 텍스트를 클릭하고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드리는 애니메이션은 정해져 있습니다. 번잡하지 않고요. 깔끔하고 근데 있어 보이는 효과. 적당한 애니메이션들이 사실상 정해져 있거든요. 알려드릴까요? 정해져 있는데. 아, 이거 너무 약간 영업 비밀을 푸는 느낌인데. 아, 농담이고요. 바로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자, 타자기, 합쳐주기. 그리고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 상대했을 때는 터뜨리기. 네. 또는 이제 카리스마 있게 하고 싶으면 블록 쓰기.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얘는 타자기. 타자기 또는 합쳐주기는요, 이렇게 두 줄짜리 할 때 좋아요. 합쳐주기, 착착. 보시나요? 착착.
보이시나요? 자, 터뜨리기는 좀 귀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예비초 또는 초등 저학년 타겟을 할 때 이런 분위기도 이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세 개 다 애니메이션 넣었거든요. 어때요? 좀 정신없지 않나요? 정신없지 않나요? 이게 그, 있어 보인다. 멋지다. 신난다 해가지고 다 애니메이션을 넣어버리는 원장님들이 또 더러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학원명에다가 애니메이션 넣으시면 안 되고요. 네. 어떤 메인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헷갈리게 애니메이션 넣으시면 안 돼요. 음. 애니메이션은 가급적이면 한 곳에만 넣어주시는 거를 그냥 한 곳에만 넣으시라고 제가 그냥 정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네. 내가 이렇게 우리 학원 특장점이라든지 죽전 넘버원 예비초 초등 수학학원 요거에만 애니메이션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얘는 두 개는 그냥 가만 냅두시고 요 밑에만 얘만 넣으시거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하나에만 넣으세요. 번잡하지 않게. 과하면 오히려 촌스러워진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으실 때는 PNG가 아니라 GIF입니다. 오늘 꿀팁들 많이 배워가시죠?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이미지를 다운받으실 때는 PNG가 아니라 무엇이다? GIF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 포함됐다 보니까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모바일 대문을 지금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실 어, 뭐 무료 특강이지만 뭐 유료급으로 최대한 좀 해드려 볼게요. 이제 어디 가서도 이 정도는 아마 쉽지 않으실 들을 기회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자, PC 대문 2000에 450, 2000에 450으로 이제 만드시고 캔버스를 만드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제가 지금 무료 특강이라 좀 다소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완벽한 가운데 정렬은 어느 정도 좀 넘어갈게요. 한 90%만 맞출게요. 네. 얘가 이제 움직이는 게 자꾸 걸리적거린다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핀셋을 꽂는 거예요. 잠금. 오른쪽 버튼 클릭, 잠금, 잠금. 핀셋을 꽂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네모도 그 딱딱한 네모면 너무 날카로운 느낌이 든다면 네모 클릭하시고 여기 테두리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거든요. 테두리를 이렇게 모서리 둥글게 만들기 한 20에서 30 정도?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하시면 이제 테두리도 둥글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금 해버리고 이 위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써 느낌이 좀 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PC 대문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제 블로그 초보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블로그 초보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거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물어보신다면, 내 메뉴 관리, 내 메뉴 관리, 내 메뉴 관리 들어오셔서, 내 메뉴 관리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내 메뉴 관리, 내 메뉴 관리에서 그냥 맨 밑에 내려오시면, 우리 여기 있잖아요. 이제 블로그 명도 쓰고 별명도 쓰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 번쯤은 다 들어가 보셨죠? 블로그를 해보셨다면 여기에 보면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있죠?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여기가 바로 모바일 대문입니다. 모바일 대문이 무엇이냐? 고객들이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내 블로그를 봤을 때 위에 보이는 배경 화면인 거예요. 그래서 등록 눌러서
들을만 하세요? 오늘 무료 특강도 들을만 하신가요? 네, 네.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실제 제 블로그에 적용하진 않을게요. 아, 워낙 너무 이제 많이 바뀌면 제 블로그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거 애니메이션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요거. 네. 그래서 적당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정도 배치해 주시면 충분히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깔끔하게 있어 보이는 블로그 세팅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문의 특장점, 주소, 연락처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소개글 아까 이야기했었고, 소개글은 또 자세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강의는 이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죠. 네, 이거는 무료 특강이니까 네, 요 정도. 네. 실제로 저기 매출이 많이 늘은 아까 그 후기 중에서 한 번에 13명이 우르르 등록했어요 한 블로그 보여드릴까요? 한꺼번에 13명이 우르르 등록했어요가 이제 이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수지구 동천동 유치초등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매출이 잘 올랐던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학원이 너무 성장하셔서 요즘은 마케팅을 거의 1도 안 하고 계신데 학원 확장하시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이 원장님도. 네. 그래서 자, 댓글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댓글이 일단 많다는 것은 뭔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받았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공감 빵, 댓글 빵, 하트가 한 개도 없고 댓글도 한 개도 없는 글을 볼 때보다 하트가 그래도 50개, 100개 달려 있고 댓글이 이렇게 있는 게 일단은 클릭할 때 고객의 마음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웃 추가 작업을 초반에 해주셔야 된다. 서로 이웃 추가 작업을 하루에, 그러니까 12시 자정 땡 기준으로 하루에 100명을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100명한테 서로 이웃 추가를 보낼 수 있어요. 하루에 100명한테 서이추를 보낼 수 있는데 평균 50%가 승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100명한테 보내면 50명이 승인을 하겠죠. 그러면 이웃이 50명 느는 거예요. 블로그 이웃 50명 증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열흘 동안 서이추를 했다 하면은 서이추 몇 명한테 보낼 수 있어요?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명한테 서이추를 보낼 수 있고 그중에 50%가 승인한다 치면 500명의 이웃이 늘어나는 거죠. 단순 산수죠. 500명의 이웃이 늘어나면 내가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블로그에는 품앗이 같은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이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감도 눌러주고 찐 댓글이든 가짜 댓글이든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돼요. 내 글에 기본적으로 하트와 댓글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더욱더 관심과 신뢰와 호기심을 갖고 클릭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유추가를 하는 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유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네?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블로그 좋은 블로그인가 보다. 블로그 지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최저가 블로그가 되는데 더 시간이 단축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블로그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뭐가 왜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똑같은 글을 썼을 때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이 더 위에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똑같이 글자를 천자 쓰고 똑같이 사진을 5개 넣었더라도 준최적화 2단계 블로그보다는 준최적화 5단계 블로그가 준최적화 5단계 블로그보다는 최적화 1단계 블로그가 당연히 더 위에 올라가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심리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고
블로그 마케팅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고 서로 이유 추가 작업은 초반에 SNS를 활용한 우리 비즈니스 확장을 도모하고 싶으시다면 초기 팔로워 작업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시더라도 뭐 직원을 시키셔서라도 이제 열흘 정도는 챙겨 주십사 제가 항상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성 댓글도 그냥 두세요. 댓글 삭제하지 마세요. 그게 다 뭐 정 불편하시면 뭐 삭제해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소통 점수라는 게 있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달린 댓글은 광고성 댓글이라도 그냥 답글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삭제했더라도 뭐 크게 뭐 치명적이진 않아요.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댓글은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고 있다면 달렸다면 감사합니다 답글만 달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블로그에 달리는 댓글들 답방 왔어요. 답방 와주세요. 댓글 남겼어요. 답방 와주세요. 1절 답방 가실 필요 없고요. 일체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분들이 그냥 답방을 받기 위해서 하는 댓글 작업들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1절 답방 가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너무 착하시고 시간도 남으신다면 답방 가시는 거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제 명확하게 드릴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로그로 들어왔을 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든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든 어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든 내 블로그로 들어왔을 때 구매 전환을 당기는 아주 큰 비중이 바로 공지글이 차지합니다. 공지글을 어떤 글로 세팅했느냐를 보고 이 블로그 조금 더 내가 알아볼까? 이 학원 좀 더 알아볼까? 이 공지글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지글에는 음, 네. 여러분 무료 특강인데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공지글에는 지금 보고 계신 내용들을 세팅을 해 주셔야 비로소 여러분들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높은 확률로 상담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학원 소개글 또는 원장 소개글입니다. 그렇죠. 유료 강의도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는 학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학원 소개글 그 안에는 원장님 소개글까지 같이 담아주시는 거죠. 학원 소개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원 상담을 부르는 70%가 이 소개글에서 좌우한다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학원 소개글 두 번째 성과. 결국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그래서 이 학원을 보내면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오르나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붙이나요? 우리 아이가 재밌게 다닐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지나요? 이걸 제일 궁금해하는 거죠. 종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번 우리 학원 다니면은 좋아져요. 말로 하는 것보다 원장님들께서 말로 하시는 것보다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사례.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우리 학원을 등록했더니 6개월 만에 뭐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뭐 60점에서 90점이 됐다. 영어에 통 흥미를 못 느끼던 친구가 매일 집에서 30분씩 영어 말하기를 스스로 한다는 학부모님의 카톡, 피드백. 등등의 아이들의 성과, 사례들을 담은 이야기를 공지사항에 반드시 세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후기, 내용들, 그리고 주요 공지사항들. 스나키 프로그램, 여름방학 특강.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매번, 만들기가 좀 어려우시죠? 바쁘시고. 또 일상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수업만 하시기도 바쁘실 수 있잖아요.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케터의 관점에서 이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어, 명분은 붙이기 나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명분은 붙이기 나름이다. 7월 썸머 기념.
여름방학 기념 감사 이벤트. 7월 여름방학 기념, 8월 바캉스 기념, 9월 가을 기념, 10월 추석 기념, 11월 빼빼로데이 기념, 12월 연말 기념, 1월 새해 기념, 2월 설날 기념, 3월 신학기 기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명분을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원을 찾는 학부모님들이 옮기는 시즌은 존재해요. 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옮기는 시즌은 언제나 존재하겠지만, 그럼 그렇다고 시즌이 아닐 때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잖아요. 메인으로 우르르 움직이는 시즌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렇게 매번 명분을 달아서 7월 기념, 8월 바캉스 기념, 9월 가을 기념, 10월 추석 기념, 11월 빼빼로데이 기념, 12월 연말 기념, 크리스마스 기념, 연말 기념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이런 기념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런 할인을 진행합니다. 뭐 이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이런 연주회를 합니다. 이런 발표 대회를 합니다. 이런 학원 내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학부모님들께 어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루틴하게 하고 계신 그 행사들에 이런 기념이라는 명분을 특별한 딱지를 붙여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면서 지나가시다가 타이어 가게 있죠. 365일 전국 최저가래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365일 하는 할인은 할인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항상 이런 기념으로 이때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다. 라는 포장지에 씌워서 전달을 해야지 그 프로모션이 의미가 있는 프로모션으로 고객한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은 붙이기 나름이다. 기존에 하고 계신 다양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벤트라는 포장지, 명분이라는 포장지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조금 더 유의미한, 의미 있는 이벤트로 프레젠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글도 여러분들이 공지 세팅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어, 제가 이제 무료 특강이라 좀 제한된 시간 내에 좀 많은 것들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뭐 깊이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예. 학원 매출 그래서 어떤 키워드 잡아야 되는데? 어떤 키워드 잡아야 되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3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학교 키워드. 두 번째, 지역 키워드. 세 번째, 학원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학교 키워드. 두 번째, 지역 키워드. 세 번째, 학원 이름입니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자, 이거 누가 몰라요? 우리 마케팅을 조금이라도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땡땡초 수학학원, 땡땡동 음악학원, 그리고 우리 학원 이름. 이 정도는 잡아야 된다는 거 개념적으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 키워드 상위 노출 잡아놨다고 매출에 도움이 되셨나요? 뭔가 부족한 게 있으셔서, 뭔가 더 필요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시간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이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학원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땡땡초 음악학원, 땡땡동 수학학원. 모든 학원들이 다 그걸로 경쟁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상위 노출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타겟 키워드를 앞에 넣어주시고요. 뒤에는 잠재 고객이 클릭하고 싶은 카피라이팅 제목, 이 뒷부분이 매출을 올려주는,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물론, 마케팅의 핵심 또 뒷부분에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뭐, 지금은 좀 덜 하시겠지만, 뭐, 강남역 맛집을 검색한다 칠게요. 그러면 블로그 글이 되게 많잖아요. 강남역 맛집 하면서 블로그 글이 엄청 많잖아요. 무조건 1페이지에 1등 글만 클릭하시나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페이지에서 슥슥 보고 뭔가 내 관심사에 와닿는 컨텐츠를 클릭하게 되지 않나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학부모님들,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무조건 1페이지에 1등이라고, 그래, 나 1페이지 1등 잡았으니까 매출 오르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경쟁자가 1등에 있고 내가 2등에 있더라도 경쟁자보다 내가 더 클릭을 잘 받고 내가 더 매출이 오르는 차별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뒤에 카피라이팅 제목을 어떻게 세팅했느냐. 학부모가 클릭하고 싶은 제목을 잘 세팅했느냐의 첫 번째 싸움인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클릭을 받느냐의 기준은 제목과 썸네일이다. 클릭을 받느냐의 기준은 뭐랑 뭐라고요? 제목과 썸네일이다. 뭐랑 뭐다? 제목과 썸네일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카피라이팅 제목을 뒤에 잘 깔아놨는지, 그리고 썸네일도 카드뉴스 나쁘진 않지만 최악은 뭐예요? 최악은 구글에서 그냥 다운받아서 썸네일 해놓은 거. 그건 최악이고요. 이제 카드뉴스로 하시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이제 우리 원장님들 프로필 사진을 해서 하신 것들이 좀 베스트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저랑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다양한 카피라이팅 제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학원 등록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꼭 보세요. 성적을 이렇게 올린 어디 어디의 노하우. 이런 카피라이팅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위 노출은 잡았는데 왜 상담이 잘 안 들어올까요? 라는 게 고민이셨다면 첫 번째, 뒤에 카피라이팅 제목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못 잡고 계시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목과 썸네일을 정하는 게 어렵다. 아, 네. 지금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적용하셔도, 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공부 습관. 상위 노출 자체가 되어 있는 분들이 부러우시다고요? 상위 노출 학원 쪽 상위 노출은 경쟁이 되게 쉬운 편이라서, 음, 네, 상위 노출은, 네, 그거는, 잠깐만요. 제가, 그거 어려워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거국적인 차원에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아, 너무, 이 정도는 기본 정보라서, 네. 자, 상위 노출의 기준은 블로그 점수랑 글 점수를 합친 종합 점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점수가 이제 높은 사람은 글을 못 쓰더라도 상위 노출이 유리한 거고요. 거꾸로 블로그 점수는 솔직히 학원들 비슷비슷해요. 학원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제가 보여드릴 글 점수를 높이는 전략을 통해서 글만 잘 써도 경쟁자 찍어 누르고 여러분들의 글이 상위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서로 유추가 꾸준하게 해주시는 거, 플러스 일주일에 두세 개씩은 포스팅 꾸준하게 해주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블로그 지수를 높일 수 있고, 이제 블로그 지수는 좀 시간을 꾸준하게 해야 블로그 지수가 올리는 거고요. 이제 지금 요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적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를 포스트잇에 적어 두신다든지 해서, 내가 그래도, 뭐, 내가 잡고 싶은 뭐 땡땡동 뭐 해볼까요? 뭐 저기 뭐 도곡동 수학학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도곡동 수학학원을 제목의 맨 앞에다가 두시는 거. 도곡동 수학학원을 그 한 단락 안에서 반복하지 않는 부분. 사진과 사진 사이를 한 단락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락 사이에서 도곡동 수학학원을 한 번 이상 쓰지 않는 부분. 한 번만 써야 되는 부분. 경쟁자보다 총 글자 수는 많게, 키워드 반복 횟수는 적게. 경쟁자가 1000자를 썼다면 나는 1100자. 경쟁자가 뭐 똑같이 1000자를 썼다면
도곡동 수학학원을 경쟁자가 5번 썼다면 나는 3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세네 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진은 이미지의 평균 점수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화질 사진, 캡처 사진, 카톡으로 다운받은 사진 10장을 하는 것보다 직접 찍은 핸드폰 사진, 그거를 한 장 첨부해 주시는 게 이미지 점수를 더 높게 평가받는다. 이미지는 이제 개수보다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명에 여러분들이 그 도곡동 수학학원 그 단어를 넣어주시면 이런 것들도 다 가산점에 쌓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능한 부분이라도 좀 처음에는 특히나 적용하는 게 좀 어려우시겠지만 처음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가능한 부분만 적용하셔도 생각보다 1페이지에는 어렵지 않게 올라가실 겁니다.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게 제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오길 잘하셨나요? 다음에 또 무료 특강할 때도 재밌는 거 많이 갖고 올게요. 뭐 소책자나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나 당근 마켓이나 좋은 거 많이 갖고 올 거니까 다음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여러분 학원 소개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 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글 하나 골라라라고 하면 소개글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글 하나 골라라고 하면 소개글인데 소개글 지금 보시는 흐름대로 쓰시는 게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장치가 들어간 이제 플로우거든요. 자, 학원 소개. 간단하게 학원 소개 먼저 해주시고, 원장님의 양력을 어필할 게 좀 애매하시면 교육자로서의 태도나 철학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이런 대학원을 전공했다거나 뭐 15년, 20년의 경력자가 아니다. 좀 어필한 게 애매하시면 나는 이런 마인드나 이런 애티튜드,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어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원만의 특장점, 다른 학원과 이제 비교되는 우리 학원만의 특장점을 이제 한 3가지 정도, 최대 3가지, 4가지 정도 어필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 내 프로그램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브랜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뭐 초등 전문으로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뭐 또 예비초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브랜드다. 프로그램 소개하고, 그 다음에 비용 안내, 그 다음 위치 안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따뜻한 당부의 말씀, 학부모님들을 응원하거나, 또는 나는 앞으로 늘 아이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뭐 김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태도나 다짐을 하는 멘트를 넣어주시거나 늘 내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소중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같은 마음으로 꼼꼼하게 아이들을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따뜻한 감성 카피를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마지막에 상업적인 색깔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많은 장치들이 숨어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홍보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원장님의 양력이나 원장님 소개를 함으로써 1차적인 의심을 풀어주는 거예요. 1차적인 의심을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을 어필해주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소개글을 끝까지 읽을 것이며 그 글을 읽고 상담까지 이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요 정도는 제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 무료 특강 정도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12시 정도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이제 학원 전문으로만 대행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학원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어, 몇 개 좀 사례들 좀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보고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학원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들을 제 실력을 발휘해서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원들인데, 자, 의왕 내손동 음악학원. 이렇게 일단 키워드 앞에 잡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신규 프로그램들, 이 뭐 2024년 하반기 일정,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상 받았어요. 이런 것들 어필하고 있죠.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례로. 우리 학원 다니면 애들 피아노 실력이 좋아져요. 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Don't tell, just show. 말로 하지 말아라. 그냥 보여줘라. 아이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하게 설득이 되는 거겠죠. 자꾸 보여주고 있고요. 소개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냥 컨텐츠만 쓰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빠르게 매출을 더 드라이브를 걸고 더 매출을 빠르게 올리는지는 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클래스를 참여해 주시면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7월 SNS를 보고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이 PDF 소책자를 드린다. 학부모님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학부모님들에게 교육적으로 지침서가 될, 참고서가 될 이런 소책자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다. 상담만 받아도 이런 걸 드리겠다. 라고 해서 첫 문턱을 넘기는 거예요. 일단 상담 받아봐라. 일단 상담을 들어오면 여러분들 잘 등록시킬 자신 있으시잖아요. 그 첫 문턱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책자를 활용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이제 또 요즘 이제 다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이제 옛날에는 뭐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주거나 뭐 스타벅스 쿠폰을 주는 게 반응이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효과 없거든요. 선물을 주시더라도 선물을 주시더라도 학부모, 그러니까 교육적인 선물을 주시는 게 훨씬 좋다. 뭐, 문화상품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웰컴 키트 해서 7월, 8월 SNS를 통해서 등록한 학생들은 뭐, 교재 한두 권을 무료로 준다. 2, 3만 원 상당의 혜택. 수강료 할인은 정말 맨 마지막에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수강료를 건드는 건 맨 마지막이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선물을 주시는 거, 차라리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책자를 증정하시는 거.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서 좋은 선물은요, 온라인 마케팅에서 좋은 선물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 선물인 거예요. 내가 한 명한테 주든 10명한테 주든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 선물이 좋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책자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소책자 마케팅을 이제 항상 제가 대행을 도와드리는 곳들은 이런 식으로 소책자를 제가 대신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배우기 힘들다. 뭐 난 배우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들다 하시면 차라리 저한테 대행을 뭐 요청을 주시면은 뭐 대행도 어느 정도는 해드릴 이제 제가 많이는 못 해드려가지고 업체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이렇게 뭔가 이제 쿠폰을 주는 거죠. 그래서 7월 동안 상담 주시는 분들, 8월, 7, 8월 SNS 보고 등록하시는 분들은 뭐 이러이러한 선물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런 글들을 제가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비슷한 독서 논술 브랜드와 다르게 우리 브랜드가 좋은 이유를 이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학부모님들은 결국은 솔직히 직접 알아봤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다른 이유를 명확하게 이제 원장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자, 체험 수업. 이제 체험 수업도 유도를 하세요. 이제 체험 수업이 가능하신 분들은. 체험 수업 하면 높은 확률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 수업 가능하신 분들은 체험 수업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자꾸자꾸 매출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단순히 컨텐츠로서만 전달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블로그 포스팅을 본 당신 행운입니다. 이 블로그 방문하셨어요? 당신 지금 뭔가 봉 잡은 거예요. 네, 운이 좋으셨어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왕 돈을 쓰실 거면 뭐 베스킨라빈스 쿠폰, 뭐 솜사탕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교육적인 선물로 그래도 뭔가 돈을 아꼈네? 아니면 뭐 첫 달 교재 한두 권 무료 증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쪽으로 학부모님들이 교육적인 비용을 아꼈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선물 방향으로 기획을 하시라는 거죠. 굳이 비용을 쓰실 거라면. 벌써 11시 58분이 돼가지고 네. 학부모님 저 우리 3대 핵심 감정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고객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있는지, 너무 광고와 홍보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신뢰감과 호감과 호기심을 과연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너무 광고 홍보만 하고 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신뢰감은 정보성들과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
딱 지적해주고 그거를 해결해주는 글들을 써준다든지, 감성 카피, 따뜻한 한마디를 통해서 상업적인 색깔을 빼준다든지, 고객의 후기 또는 이제 어, 이런 것들도 하시면 좋은데, 어,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데스크에다가 이런 거 이제 배치하셔서 이제 카드 결제하러 학부모님 오실 때 영수증 리뷰를 살짝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상품권 한 장 주시면서 그러면 요즘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혼자서 알아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담 받을까 말까 영수증 리뷰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5월부터 네이버 플레이스가 좀 더 까다로워져서 저 같은 마케팅 업자들이 가짜 후기 만들어서 영수증 리뷰를 올려드리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더더욱 진짜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영수증 리뷰를 여러분들이 좀 추가해 주실 필요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런 팜플렛을 데스크에 배치하시거나 좀 대화가 되시는 학부모님 있으시다면 혹시 이거 영수증 리뷰 좀 해주세요. 저희 문화상품권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12시가 돼서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 하고요.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컨설팅을 조금만 할까요? 우리 오래 대표님 컨설팅 좀 해드릴까요? 저기 장인현 대표님 컨설팅 좀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제가 저기 안내해드릴 것만 좀 안내 좀 하고 컨설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 많이 도움 되셨죠? 네. 많이 도움 되셨기를 네, 바랍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의 한 10%밖에 못 드린 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무료 특강 한 3시간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많이 아쉽네요. 네. 더 많이 저와 이제 여러분들 저기 지금 줌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뭐 무료 특강을 통해서 저의 어떤 진정성이나 제가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좀 보긴 보셨지만 저랑 함께 좀 이렇게 좀 저렴하게 비용 부담되지 않게 좀 뭔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3만 원짜리 챌린지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저렴하게. 네, 3만 원이면 이거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3만 원짜리로 뭘 하겠어요. 그죠? 자, 이제 요 챌린지는요. 이제 라이브로 줌으로 만나서 라이브로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 그 영수증 템플릿 이런 거 있죠. 제가 템플릿을 딱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만들어 보는 시간. 그리고 제가 라이브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아니라 라이브 챌린지라는 게 좀 특별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원장님들이 저 문프로라는 사람을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사 하는 마음에 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한번 기획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은 어떤 프로모션 쿠폰 만들기라든지 이런 SNS 선물 이런 것들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만들면 어디다 쓰느냐.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음, 이런 이런 쿠폰을 만들어서 플레이스에다가 홍보할 때 쓰실 수도 있고요. 아까 여기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쓰실 수도 있겠죠. 블로그나 플레이스나 당근마켓에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예요. 블로그나 플레이스 당근마켓에서 두루두루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이런 거 만들어서 데스크에 배치해 두시면은 자연스럽게 학부모님들이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 받고 싶어서 영수증 리뷰 저도 할게요 원장님 이렇게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대체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기 챌린지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 네, 저기 유튜브에다가 문프로 검색하시면 제가 했던 무료 특강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부터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신 저의 모습처럼 해온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냥 무료 특강들만 올려놨어요. 무료 특강들만. 그래서 이제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겠네요. 아직 프로 유튜버는 아닌가 봐요. 네, 해주시고 저기 정기 수업, 정규 수업도 되게 저렴하게 준비를 했어요. 비용이 얼마였죠? 15만 원.
15일까지는 15만 원이에요. 원래는 이게 제가 40만 원까지 비용을 올려서 이제 40명씩 원장님들 모셔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랠리즈랑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서 우리 원장님들 좀 비용 좀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접수를 해서 제가 좀 더 고생을 할 테니 비용을 좀 낮춰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대신 당근마켓은 빼고 블로그랑 플레이스를 모두 이제 진행을 하는 네, 과정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15만 원이면은 사실 요 안에는 제가 PC댐은 모바일댐까지 다 만들어드리는 거, 컨설팅까지 다 포함된 구성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셔서 제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가격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구성을 하려고 랠리즈 담당자분들이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오랜 기간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좀 고생을 하자. 예, 좀 비용을 낮추더라도 제가 수고를 할 테니까 많은 원장님들이 또 신청을 해주시고 추천을 해주시고 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면서 블로그 시작하셔도 돼요. 네. 이제 제가 막 60대 분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했었거든요. 제가 화내지 않고 네, 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웃으면서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잘 이끌어 드릴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챌린지도 참여해 주시고, 클래스도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또 함께 우리 하반기 매출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무료 특강 마무리하고요. 또 컨설팅 좀 받아보고 싶다. 아까 우리 오해인 대표님, 장인환 대표님 링크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제가 어떤 게 개선돼야 되는지 지금 좀 피드백을 한 5분, 5분씩 정도 해서 드려볼게요. 블로그 링크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장인환 대표님, 저기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요.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세요? 그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어떤 네, 부분이 좀, 옆에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네네, 그 이미지 때문에 저평가돼서 지금 새로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좀 이제 새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부분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될지 음, 자, 지역이 어디세요? 경남 거제입니다. 경남 거제이시고, 근처에 학교는 어떻게 되세요? 그 학교는 거제 용산초하고 거제 상동초, 두 개입니다. 용산초, 그리고 상동초. 상동초요. 네, 거제 지역에서도 동이 어떻게 되세요? 동. 상동동입니다. 상동동? 또 네. 혹시 다른 동네는 없으세요? 일단 이 일대는 상동동이고요. 네네. 인접해 있는 데가 문동동. 문동동? 예, 상동동이 거의 메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주제들, 결국은 이제, 어, 검도신 것 같은데, 네. 약간 주요 과목이랑은 조금 마케팅 전략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필해야 되는 그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능하시면 대회에 참여했다, 수상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내용들로 많이 이제 어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저기, 음, 이제 메인 타겟이 예비초, 초등, 초등, 고등이 어떻게 되세요? 초등 고 정도. 예, 초등, 주로 고요? 4, 5, 6학년 위주.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더 메인이세요? 네네. 음, 사실 조금 이제 제가 뭐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지만 보통 심진수양을 위해서 이런 예체능을 찾는 친구들은 이쪽 연령대가 더 많은데 초등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마케팅을 하기가 좀 검도라는 과목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초등 저학년을 메인 타겟으로 마케팅을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려보고 싶기는 하고 또 어떤 글을 써야 되냐 하면 검도 태권도 이렇게 잡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검색량 자체가 태권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태권도는 취급을 안 하시겠지만 일부 이런 글을 한 두세 개 중에 하나씩은 검도 태권도를 같이 써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 수요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님이 타겟하는 그 수요가 너무 적어서 검도 태권도 해서 이제 한 초 3쯤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심신수양 뭐 약간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컨텐츠를 푸시는 방향이 하나 있을 거고, 또는 결국은 뭔가 성적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쪽으로 좀 풀어주셔야 이제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예체능 먼저 끊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대표님이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 이제 좀 잘 설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써주실 때 어쨌든 거제, 상동동, 뭐 검도 학원이라든지, 음, 음, 뭐 어떤 키워드를 더 잡아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지금 보시면은 일단 약간 총체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이제 공감도 막혀 있어요. 하트를 지금 누를 수가 없잖아요, 대표님. 네. 그쵸? 요거 또 좀 앞으로는 바꿔주셔야 되고, 관장입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요 상문 HD, GD 요것도 있잖아요. 대표님 블로그 완전 초보시죠? 네. 네,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좀 이 예, 사실 정도면은 하긴 했었는데 수준이 아니라서, 네, 네. 네, 완전 초보 수준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내 메뉴 관리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블로그명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거제, 아까 상동동, 이제 최고의 뭐 수련학원, 검도학원, 음, 뭐 해서 이제 뭐 땡땡땡 해동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상호명을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네. 요런 식으로. 네. 블로그명 이렇게 해주시고, 별명은 대표님 직접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소개글에는 대표님 이력들 좀 이렇게 어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도를 배우면 왜 좋은지 한 가지나 세 가지를,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한 가지나 세 가지 정도를 딱 어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 수업 가능하시면 체험 수업 및 상담 문의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검도는 태권도나 다른 보다 조금 진입 장벽이 살짝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험 수업을 통해서 검도가 우리 아이랑도 잘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문턱을 최대한 낮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마케팅을 하실 때. 태권도나 이제 합기도보다 조금 더 이제 이런 도구를 쓰는 거가 잘 맞을까? 이런 심리적인 허들이 아마 예상이 돼서, 그래서 최대한 문턱을 낮춰주시는, 네,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음, 네. 지금 대표님은 또 제일 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정보만 쓰시고 세일즈가 없으세요. 정보만 전달하고 세일즈가 없거든요. 네. 음. 그래서 어, 어떤 블로그를 열심히 썼는데 이제 결국 영업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영업적으로. 그러니까 자, 어, 약간 이런 멘트를 항상 고정적으로 이제 넣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20년 뭐 20년 동안 뭐 30년 초등 검도만 한 뭐 검도 교육의 전문가다. 이제 뭐 아이들 검도를 통해서 뭐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키워주세요. 이런 멘트를 하나 딱 정하셔서. 거기 하단에 그 예약 링크 같은 거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대표님 혹시 글 쓰실 때마다 그런 링크를 넣고 계세요? 템플릿으로 하고 있습니다. 템플릿 만들어서 하고 계세요? 음, 그러면은 이제 잘 하고 계신 건데, 지금 세일즈 부분이 너무 약하셔서 이제 노력 대비 이렇게 하면은 고생은 하는데 효과가 없을까 봐 그게 제일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 교육합니다. 하고 여기 지도 위에다가 이제 체험 수업 및 상담 문의, 또 예약 문의, 그거 멘트 넣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은 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해서 이제 그거 하세요. 애들 대회 나간 거. 애들 대회 나간 내용 해주시는 거랑 하여튼 뭐 수상한 거 있잖아요. 대회 나간 거랑 그리고 수업 현장. 수업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사진도 좋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동영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멋지게 이렇게 기합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영상들, 되게 분위기가 좋은 수업 현장감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담은 수업 현장에 대한 안내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면 학원 소개 글. 이렇게 이 세 개를 대표님이 항상 그 템플릿 할 줄 아시니까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또는 관련 글이라고 해서 그 세 개를 항상 고정적으로 세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셔도 일단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또 기회가 됐으면 또 뵀으면 좋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혜린 대표님 지역이 어디시고 이제 타겟이 어떻게 되세요? 저 경기도 뭐, 군포시고요. 네네, 그리고 초등, 중등 하고 있어요. 초등 중등이시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대문에 아무것도 없죠. 어, 요거 혹시 제 챌린지나 수업에 관심 있으세요? 챌린지를 한번 해볼까, 지금. 챌린지를 해볼까? 네. 그러면 홈페이지 블로그 하지 마시고요. 음, 그 오늘 알려주신 걸로 대문이랑 그 모바일 대문은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모바일 대문은 만드시고 PC 대문을 홈페이지 블로그는 저는 학원에는 추천하진 않거든요. 사업자 블로그. 제가 그 블로그 대문 만드는 영상을 에, 아, 지웠나? 네, 일단은 좀 넘어가고 딴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 제일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시작한 지. 네네네. 그 원래 이제 꾸준히 못할 것 같아서 계속 시작을 미루다가 네네. 지금 일주일에 한 개씩 글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딱 한 명 상담 오고 아직까지는 그 상담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이 있는. 정도 하셨는데 상담 한 명 오신 거면은 운 좋으신 건데. 아, 그래요? 네네. 이 정도면은 그런 거고, 일단 이웃 추가 좀 해주시고요. 네, 음, 그리고 소개도 없잖아요, 심지어. 네, 소개도 없어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소개 세팅하셔서 대표님 경력이 어떻게 되시고 뭐 어디 전문이고 또 상담 문의 이런 연락처나 주소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글을 끝까지 고객이 잘 읽어주고 상담 왔다는 것은 굉장히 글 6개밖에 안 썼는데 좀 럭키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할 줄 아시니까 음, 근데 이제 음, 조금 더 가독성 있는 글쓰기를 하시려면 인용구를 잘 쓰셔야 돼요. 음, 인용구. 인용구 활용 방법. 인용구 활용 방법. 2번이나 4번 중에서 인용구 2번을 추천드리거든요. 여기 인용구 2번.
소제목은 인용구 2번이나 4번. 그리고 메시지 강조는 인용구 1번. 약간 이런 식으로 체험 수업 한 달에 5명 정도는 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적당한 제한을 두고서 프레젠트를 했을 때 고객은 훨씬 더 가치 있게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용구는 메시지 강조는 1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이제 잘 전달이 되겠죠. 기존에 쓰고 계신 거를. 굳이 기존 거를 수정하시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하실 때. 네. 그리고 지금 글 6개 쓰셨는데 주제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음, 그렇게 해서 아까 기존에 쓰셨던 글들 중에서 지금 약간 추상적이에요. 우리 네네, 좀 추상적이라서 우리 아이들 성적이 어떻게 좋아졌다. 구체적인 사례, 뭐 초3 김 네. 땡땡군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한 학생의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아이들의 사례를 통으로 얘기해 주시거나 해서 여름 방학 안내인지 여름 방학 특강 안내인지 휴강이구나. 네네. 여름 방학 안내도 물론 뭐 전달하긴 하셔야겠지만 여름 방학 특강 안내를 하셔야겠죠. 이거는 링크만 그냥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네, 맞아요. 보세요. 요 URL 복사. 아, 네네. 요걸 하시거나 아니면 요거 복사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넣으면 이렇게 썸네일까지 같이 따라오거든요. 어, 항상. 그런데 요거 X 누르면 썸네일 없앨 수 있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한두 개 정도만 노출해 줄 때는 썸네일이 이제 포함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스크롤 하기 좀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이제 X 이렇게 X 눌러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글을 한 3개 정도 노출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에다가 추가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대표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하셔야 될 게 서로 이웃 추가 작업 네. 이제 한뭐 7일에서 한 10일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프로필 밑에 고객을 세팅 그리고 블로그 그러면 모바일 세팅 그리고 프로모션 어떤 쿠폰을 이제 진행한다든지 SNS 보고 상담 오신 분들을 네, 이게 쿠폰이 될 수도 있고 뭐 선물 증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혜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서 그냥 컨텐츠로만 우리 학원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통해서 영업적으로 우리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이 프로모션 전략까지 고민을 해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쿠폰이라든지 이거를 비단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블로그랑 플레이스랑 같이 네, 그 3번 지역이면은 충분히 교육에 대한 수요도 뭐 번개도 멀지 않고 뭐 교육 수요가 그래도 적지는 않으니까 대표님 SNS 마케팅 좀 잘 하시면은 충분히 뭐 모르겠어요. 제 15만 원짜리 수업 들으셔도 적어도 몇 배 이상은 최소한 얻어 가실 거니까 아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솔직히 생각하고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대표님은 또 젊고 또 하니까 지역 자체가 충분히 이거 배워서 적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매출적으로. 네,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거 정리해드린 거, 이거 한번 적용을 이제 이거 좀 먼저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로 유추가 어떻게 하는지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이버의 블로그 다시 너무 빨랐다. 자, 대표님 주목해 주세요. 자, 네이버의 블로그 여기 있어요. 블로그 들어가시면 여기 주제별 보기가 있거든요. 주제별 보기. 주제별 보기 이제 눈으로만 일단 잘 기억하세요. 주제별 보기가 있고요. 잘 보세요. 여기 화면 봐주세요. 주제별 보기가 있고 여기 밑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굳이 교육 아니셔도 돼요. 뭐 취미 여가 여행 뭐 이런 뭐 국내 여행 이런 거 보면은 여행이나 맛집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공감 많이 달려 있는 거 있거든요. 여행이나 맛집 들어가 보면 그러면은 공감이 100개 넘게 있는 거. 공감이 어쨌든 많이 있는 거. 하나 이제 클릭하셔서 여기 숫자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숫자 옆에 화살표 누르시고 그럼 여기 이웃 추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글에 하트를 누른 112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112명.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대표님이 저기 거제 상동동이죠? 뭐 서로 이웃 추가하고 소통해요. 저는 상도동 공부학원을 운영하는 뭐 누구누구 언제 뭐 답방 드릴게요라고 좀 이렇게 뻥을 쳐도 되고요. 뻥을 치셔도 되는데 네, 네, 제가 그런 것까지는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웃 신청 다음 멘트 넣고 다음 이웃 추가 서로 이웃 다음 멘트 넣고 다음 이웃 추가 서로 이웃 다음 멘트 넣고 다음 이웃 추가 다음 서로 이웃 얘는 안 받으니까 넘어가고 이웃 추가 서로 이웃 다음 멘트 넣고 다음 이렇게 해서 쫙 보내는 거예요. 네, 저한테 대행 맡기시면 제가 글 써드리고 이거 다 해드리고 프로모션 해드리고 서이추 작업해드리고 제가 다 해드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대행은 뭐 비용 30만 원에 제가 글 6개 써드리고 플레이스랑 이런 이제 팔로워 작업까지 다 해드려요. 프로모션 작업이랑. 글 6개, 플레이스 관리, 이런 쿠폰, 이런 프로모션 작업들, 서로 유추가 작업들 이런 것까지 다 해드리는 게 뭐 대행이라 뭐 직접 하시기가 정 힘드신 분들은 차라리 저한테 대행을 한두 달 정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그거 보고서 내가 따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아무튼 네, 오늘 무료 특강인데 좀 길어졌네요. 네,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지 않은 네,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저희 챌린지랑 앞으로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강의로 찾아뵐 건데 또 거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종료하겠습니다.